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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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은상수입니다. 예, 서울부민병원 신경외과 윤선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척추는 어떻게 우리 몸을 지탱할까? 척추 생체 역학. 척추 생체 역학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발음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되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뭐 척추 하부르타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되게 좀 흥미로웠고 윤선진 선생님이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척추의 진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진화론적에 근거해서 이제 두 발로 서서 걷게 된 인간의 척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척추는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 목, 등, 허리 세 가지의 부위로 나뉘는 척추 커브를 가지게 되는데 전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후만이라는 거는 뒤로 튀어나오는 커브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하고 허리는 전만 커브, 흉추는 후만 커브 이렇게 되는데 몸무게 축을 이 귀나 아니면은 두개골에서 쭉 내렸을 때 고관절 뒤쪽 골반에 이렇게 딱 위치하게끔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발 동물을 이제 봤을 때 척추 모양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후만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이걸 이제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아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보니까 이런 구조가 중력을 버티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이게 누르면은 이제 예. 버텨야 되는데 예, 이 아치를 버티는 아치를 원리. 버티는 원리. 중력을 위에서 눌렀을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는 척추뼈가 단단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죠. 이게 딱딱한 뼈 하나면은 버틸 건데 그래도 이제 동물들도 척추가 다 분절로 돼 있어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연한 척추라고 하면은 버틸려면은 이렇게 활시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대가 있고 실인 시위가 있으면은 걔를 갖다 활대를 위에서 누르면은 활시위가 약간 이제 실이 이걸 버텨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밀리는 것을. 그러면 이게 활시위 효과라고 해서 버텨주는 중력으로서 이 후만을 버티는 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동물은 백가죽이 여기 위치하면서 무너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후만이 이제 네발 동물한테 있을 때 유리한 거는 장기가 위치할 배의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족 보행의 장점,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져서 뭐 인간이 도구를 쓰고 물건 운반도 가능하며, 근데 이제 손을 많이 쓰니까 뇌도 대형화,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로 이 두 발로 걸으면은 멀리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높이 숨으로써 멀리 볼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족 보행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족 보행의 단점이요? 네.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볼 때는 네 다리가 있으면은 네 개의 다리가 일을 나눠서 하지만 이족이면은 다리 두 개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있죠. 그리고 또 저희의 전공인 이제 허리 디스크 서면서 이제 디스크에 더 많이 걸리게 됐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발 척추 아까 이 네발 동물을 이제 이족 보행으로 이렇게 딱 세웠을 때 직립으로 세웠을 때는 이렇게 후만 모양이 되게 되는데 아까 사람 모양과는 좀 다르죠. 이제 완전히 이제 후만으로 된 모양이 됐을 때 이때야말로 중력이 이렇게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버티는 버틸 수 있는 구조물들이나 반대되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무한정 계속 이렇게 쭈그러들고 하게 되는 게 이제 후만 척추가 되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브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후만이 아닌 전만이 목에도 생기고 허리에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커브의 또 흉추 부분은 이렇게 사람의 갈비뼈가 또 있어서 딱딱하게 잡아줌으로써 이 무너지는 힘을 버티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전만이 있는 목과 허리 때문에 이 머리가 뒤로 오게 되면서 몸의 균형을 맞게 되고, 전만이 있는 부분에서는 유연성과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추는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갈비뼈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구부리고 펴고 돌리는 거가 거의 모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 허리에서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리, 목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흉추 디스크보다는 허리 디스크가 훨씬 많고 목 디스크가 많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릎도 뭐 많이 움직이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디스크도 손상되고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 같은 병이 걸리게 됩니다. 네. 예,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진화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막 공부하면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척추의 생체 역학, 척추는 어떻게 우리 몸을 지탱할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생체 역학을 환자분의 관점으로 조금만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척추가 구부러진 모양과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의 그 펴져 있는 멋진 모양, 그런 것들이 병인 것이 있고 병이 아닌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게 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사진이 좀 징그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만나 뵈면서 척추가 방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활 시위처럼 많이 구부러져 있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자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계속해서 구부러지는 환자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진 환자분은 엄청나게 아파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좀 큰 수술을 해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파하신지 제가 매번 시간을 들여서 좀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아프지 않으시고 잘 걸어 다니시면서 게다가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몸은 구부러져 있으시다 이러시는 상태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척추에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척추가 거의 휘어있지 않으시고 올곧은 척추시고요. 자세히 보면은 고관절도 평행을 이루고 있고 골반도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앞에서 보면 아주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저희가 경추 7번에서부터 내려온 선이 딱 여기 그 고관절 위에 딱 앉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활 시위처럼 정말 좀 위태로워 보이시는 상태이고요. 예전엔 척추에 감염이 있으셔서 감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감염은 다 없어지신 상태이신데, 저도 항상 여쭤보는 게 여기가 불안한 상태라서 항상 여기가 아프지 않으신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땐 튼튼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봤을 땐 이분은 확실히 논문에서 나오는 환자랑 전혀 다르게 정말 잘 유지하고 계시고 스스로도 몸을 잘 관리하고 계셔서 논문에만 나온 게 100%는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런 학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구나. 저희가 실제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역시나 물어보면은 허리가 전혀 안 아프시고, 그래서 저희가 허리가 안 아프시고 더 구부러지지만 않으시면은 매년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재미있어서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또 저희 실장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질문은 윤선진 선생님이 변형센터에 계시니까 잘 오늘 거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척추가 약간 측만되어 있는 상태는 자세만 바르게 하면은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오늘도 한 분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측만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측만과 비구조적인 측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으신 경우에는 비구조적 측만이 있기 때문에 자세만 바르게 하면 바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서 특히나 50대가 돼서도 정말 심한 측만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런 어르신분들께서는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도 측만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은 또 아프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측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측만 곡선이 구조적인 곡선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더 걱정을 할지 말지를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내가 빨리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불안정해지면 거기서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척추를 막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막 잡아당겨가지고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더라.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하늘 보고 정자세로 침대에 누우면 약간 허리가 불편하고 자기 힘든 느낌인데 척추 전만이나 후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건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은 사실 커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더 안쪽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관절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고 인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제 뭐 고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낫는 시간이 좀 다를 거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좀 잘 쉬고 스트레칭하고 너무 불편하시면 약 먹고 이러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브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운동한다고 이 커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주어진 커브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창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건강검진에서 협착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전에 4개월 정도 불편한 통증이 있다가 지금은 통증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두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 의견은 진짜로 아프지 않으시면은 두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착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무조건 치료를 하기보다는 협착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협착이 있더라도 안정화된 협착이 실제로 있고 이 상태에서 관리만 잘하시면 또 평생 문제가 없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도 서울대병원에서 목이 너무 안 좋다, 목이 협착이 너무 심해서 바로 수술합시다라고 들으셨는데 저희 병원에 왔을 땐 증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증상이 없으면 두고 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상이 없고 손도 저리지 않고 너무 좋으셔서 지금 수술 없이 잘 지내고 계신 상태가 있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증상이 없다고 하면 두고 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바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주치의를 한번 찾아뵈서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또 다시 볼 건데요. 저희가 계속 봤던 게 이제 목의 전만, 등의 후만, 그 다음에 허리의 전만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몸 뒤쪽에 척추뼈가 위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커브를 만듦으로써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라고 머리나 체중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떨어지게 해줬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아예 조금 더 뭐 이렇지는 않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서 몸 정중앙에서 이렇게 척추가 딱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저의 생각으로는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쉽게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딱딱하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않나요? 똑같이 디스크처럼 유연한데 그냥 몸의 중심을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잡지 않고 일자로 정중앙이 있다.
아, 하면 뭐 제 생각으로는 뭔가 새로운 커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커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커브가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커브가 생긴 거다라고 했을 때 아예 정중앙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장기가 이제 우리 몸에는 되게 많은 장기들이 이제 몸통 안에 있는데 이제 척추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동물들도 이제 이 뒤쪽에 있고 복부나 흉곽에 이런 장기가 있을 위치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척추가 우리 몸 뒤에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장기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데 뒤에 있으면은 이제 체중을 버티는 힘을 따로 이제 우리가 다른 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단단한 척추면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단단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척추는 우리가 허리 구부리고 펴고 돌리는 것처럼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연하면서 뒤에서 이제 무너지는 힘을 버티려고 하면은 이걸 버티는 게 이제 전만 곡선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주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전만 곡선은 균형 있는 체중 분산과 유연성과 움직임을 만들어주고요. 후만 곡선은 무너지는 힘이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위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도 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목 앞에는 이제 식도하고 기도가 있고요. 허리에는 대장하고 소장이 있거든요. 이 구조물들은 되게 얇고 유연한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많이 있는 목과 뭐 허리를 돌릴 때 같이 움직임에 별 지장이 없는 이제 장기들이 또 그 부분에 위치해 있고 흉추는 아까 이제 몸무게가 무거우면은 이제 자꾸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장기가 있으면은 별로 유리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한테 가장 가벼운 폐가 위치해 있습니다. 폐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또 여기에 갈비뼈가 아까 붙어 있어서 이제 흉추의 딱딱함을 더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갈비뼈도 효율적인 폐 호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폐가 만약에 배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폐가 20까지 수축을 했다가 100까지 다시 팽창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이제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갈비뼈는 이제 폐가 갈비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까지 팽창했다가 80까지 수축하고 100까지 팽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갈비뼈가 또 받쳐주고 그 흉추 바로 아래에 이제 움직임이 좀 적은 부분 정도에는 조금 더 무겁지만 딱딱한 간이랑 콩팥이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좀 장기들이 굉장히 척추 곡선으로 봤을 때도 신기하게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척추가 중력을 버티고 움직이는 방법으로는 단단한 척추뼈와 목, 등, 허리 세 개의 척추 곡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상한 제가 그림을 들고 나와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단단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척추가 단단한 두 개의 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운동성의 제한이 올 것이고요. 네, 네. 일단 그 우리 몸이 결국에는 혹스진이라고 해서 분절별로 점점점 두개골부터 그 꼬리뼈까지 분절별로 진화를 하면서 분절별로 장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유전자 설계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저등 생물에서 만약에 진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용했던 유전자 말고 새로운 유전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해도 분명히 훌륭한 제가 볼 때 외계인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계인들은 디스크가 있으면 우주랑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디스크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게 진화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진화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박식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척추의 생리학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봤는데 뭐냐면은 디스크가 하나
결국 이제 딱딱한 디스크고 움직임을 줘야 돼서 여기에 디스크를 하나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평생 이제 우리가 구부리고 펼 때 여기에만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부하가 가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집중되면서 빨리 망가지고 이 디스크는 이제 쓸 수 없게끔 통증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 척추는 23개의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절들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다른 우리 사회생활에도 좀 통용되는 말 같아서 이게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조직이 오랫동안 건강하다가 또 척추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전만 곡선에 움직임이 많은 걸 갖다가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구부러지고 뭐 너무 많이 돌아가고 이러는 거를 막아주고 충격 흡수도 같이 해주는 게 이 허리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고 우리가 적절한 통증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도 좀 잘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한번 네,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라님께서 허먼 밀러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좋은 의자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로 일하는 사무직이시고요. 의자의 곡선대로 허리를 맞추어 앉아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등을 기대지 않고 좌골로 앉아 있는 것이 맞을까요? 좌골로 앉는 법은 상체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유지가 어려운 것 같아 질문드려요. 일단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 의자에 맞는 허리가 분명히 있고요. 의자에 맞지 않는 허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생체 역학 연구를 국내에서 그래도 좋은 저널에 발표하신 거를 봤을 때 등을 아예 떼고 척추의 자연 곡선을 만들어주는 자세, 다시 말해서 그 등을 이렇게 떼고 앉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디스크와 척추뼈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정말로 장시간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등을 떼어서 등을 바로 세워서 앉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양한 의자를 앉아봤지만 어떤 의자에 앉으면 너무 허리가 편하고 어떤 의자에 앉으면은 정말 허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런 것을 저도 극복을 하려다 보니까 그 허리를 떼고 근육을 강화해서 내 몸을 의자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의자에 앉아 보셨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면 다양한 침대에도 누워 보셨나요? 예, 저도 군대를 갔다 오면서 돌침대 같은 방바닥에도 누워보고 집에 있는 푹신한 침대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조금 단단한 침대, 다양한 침대를 써봤는데요. 다양한 침대에서 당연히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극복한 방법이 결국에는 근육으로 버티기였습니다. 예. 무슨 침대에 누우면 제일 좋은 거예요? 딱딱한 매트리스, 예, 푹신한 매트리스, 스프링.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가 이미 되어 있고 중간 정도의 매트리스가 가장 척추에 좋다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좋은 데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침대나 푹신한 그런 매트리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척추 환자분들한테는 중간 정도의 매트리스,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등에다가 딱 넣었을 때 손이 쉽게 들어가는 정도의 단단함이 척추에는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척추의 구조적 분석, 제가 이제 생체 역학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체 역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조와 힘에 대한 것이라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환자분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환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척추가 일단 휘어 있으신데 배에 가스가 엄청나게 많으시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병원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지나서 좀 통증이 누그러들고 나서 전체적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희가 보시면 10도 이상 되는 커브가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도가 넘어가면 측만증이신데 이런 게 아래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통증이 좀 더 나아지시고 나서
척추가 오히려 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만증의 곡선을 보면 사실은 곡선이 많이 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곡선만 보면은 14도 정도에서 16도로 오히려 더 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곡선 같은 경우는 16.9도에서 16도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분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다양하게 EOS 곡선을 가지고 이 사진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도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빨간색이 없어진 것 중에 하나는 경추 7번에서부터 골반까지 내려가는 선이 처음에는 거의 4cm를 넘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치료가 통증이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니까 오히려 곡선은 커졌지만은 몸의 중심이 맞으시면서 안 아파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골반이 좀 틀어져 있으신데요. 골반이 서 있을 때 왼쪽 골반이 떨어져 있으신 걸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기능성 측만증을 교정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척추 측만증으로 진행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측만증이 어른이 되셨을 때는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중심이 맞았을 때 오히려 각도가 커지기도 하는 것처럼 측만증의 곡선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측만증의 곡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치료 통증이 좀 없어지고 나시니까 오히려 측만증 곡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다리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골반에서도 각도가 낮아져 있고 무릎에서도 낮아져 있고 발목에서도 낮아져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그 다리 길이를 또 측정을 했을 때 다리가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하면은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는 상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릎이 좀 다르게 접히더라도 몸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아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치료 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그렇다면 오른쪽일 때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전부 다 더 많이 접혀서 그런 것이 무릎이 더 아프신 건 아닌가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릎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그 쉽게 또 척추의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도 저희가 무릎을 더 펴셨으면은 더 나았을 것이지만은 무릎을 오른쪽을 굽히고 왼쪽도 굽히면서 양쪽이 맞았더니 오른쪽 왼쪽 평형이 맞으면서 척추도 좀 더 편안해지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밀 분석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왼쪽의 힙이 왼쪽의 엉덩이 쪽이 문제의 근원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리 쪽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반대쪽 다리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머리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많이 되고 나서는 그 골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은 척추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잘 하고 나셨으면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통증만 잘 관리를 해드리고 운동 치료를 잘 하셨더니 저희가 골반 쪽으로도 초록색으로 저희가 좋아진 걸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여기도 좋아지신 걸 통해서 저희가 수술 말고도 운동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만 제가 네. 답하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네. 고준철님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비 있으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기간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봤는데도 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운동으로는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대부분의 디스크는 정말로 운동으로 극복할 수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척추의 호흡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어렸을 때 뭐 단전 호흡도 뭐 학교에서 가르쳐줘 가지고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 단전이나 이런 것들 호흡이 흉식 호흡이나 뭐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인가 생각을 해서 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복식 호흡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제 경험상 척추 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호흡이 있지 않을까 하면은 브레이싱 횡격막 호흡이라는 호흡을 척추에 도움이 되는 호흡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횡격막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갈비뼈와 배 사이에 있는 강력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절반으로 나누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요. 제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 근육 덩어리가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복부 장기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복식 호흡일 때는 배가 쭉 나오면서 복부의 장기가 눌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복식 호흡이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횡격막이 내려가면은 배랑 등 근육을 완전히 힘을 주면서 절대로 이 압력이 도망가지 않게 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압을 높이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횡격막을 저희가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중력을 이용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요. 횡격막을 사용한다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도 늘어나고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횡격막 호흡을 할 때는 배에도 힘을 줘야 되고 등 근육에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네모처럼 된 박스의 근육이 전부 다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운동선수들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쓴다고 하는데요. 골반저 근육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배와 등만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실제로 장기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렇지만은 골반 아래쪽을 잡아주는 골반저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는 뭐 케겔 운동을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골반도 받쳐주게 되면은 저희가 온전히 이 압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압력은 사실은 제가 그 척추에 대한 그 지식으로 알기에는 척추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받고 환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효과를 보고 좋아지고 실제로 디스크가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디스크가 흡수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디스크가 흡수되는 게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팽윤이 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에 의해서 척추의 높이가 높아지는 걸 실제로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을 때 한번 그것이 펴지는 느낌도 받았지만은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뭐 제가 MRI로 이걸 증명할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환자분들은 실제로 디스크가 들어간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디스크가 들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그 척추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없고 주변에서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방법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퍼져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자세를 계속 바꿔주면서 미세 운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좀 더 중력의 영향이 적긴 하지만 우리는 저희가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횡격막 호흡이 직립에 대한 좋은 치료가 아닐까. 아니면은 저희가 만약에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자고 하면 좀 과장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쓰면은 허리가 좀 덜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계속 또 운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척추뼈랑 디스크로만 버티면은 사실은 거의 힘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체육 선수분들, 올림픽에 나가신 분들 정말 무거운 물체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척추로만 버티면 20N밖에 못 버티지만은 무거운 물체 근육을 강화하면은 300N까지 또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척추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운동이 있습니다. 맥킨지 운동이 있는데 저희 환자분 중에 맥킨지 운동을 하면서 허리
허리가 너무 아파지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분이시고요. 척추가 뭐 앞에서 볼 때 저희가 그래도 심각하지 않은 측만증 12.7도니까 이 정도면 평생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허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옆에서 본 사진을 봤더니 척추가 과도한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 전만 곡선과 후만 곡선을 생각했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후만이 없이 몸 전체가 전만 상태로 맥킨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자세히 보면 골반 입사각이 27.1도로 27.1도라는 거는 내 몸은 원래는 옆에서 볼 때 일자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곡선이 그 골반 입사각이 50도 정도 되는 사람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오히려 척추가 더 많이 휘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에서 많이 보는 점수 체계가 있는데 갭스코어라는 점수 체계가 있고 SRS 슈왑이라는 점수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초록불로 아주 좋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갭스코어가 2점으로 0점으로 나와야 될 나이에서 2점으로 나왔던 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치료 없이 그리고 MRI 찍었는데도 전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없고 너무 좋으셔서 맥킨지 운동을 좀 줄이고 몸을 내 곡선에 맞는 조금 더 몸을 일자처럼 조금 더 단단한 침대를 써보시고 몸을 살짝 구부리는 자세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통증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갭스코어라는 점수가 2점이었지만은 저희가 운동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환자분이 그 상태가 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이 곡선으로 각도를 측정하면은 갭스코어가 0점으로 완벽한 허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진 걸 전만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전만 곡선이 되면은 그 더 운동성이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몸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 체질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겉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을 들여다봐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젊은 여성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여기 오케이. 네, 그 윤선진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이제 골반 얘기도 종종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골반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되게 좀 재밌는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유연하려면은 이제 고정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제 팔 여기서 이제 손의 움직임이 여기가 단단하니까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유연한 경추, 목 아래에는 아까 단단한 흉추라고 했잖아요. 단단한 흉추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한 허리 밑에는 단단한 골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척추를 공부하다 보면은 좀 재미있는 얘기고 아까 전반 경사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우리 몸에 또 어떻게 좋게 작용하냐를 좀 살펴보면은 몸무게가 결국은 척추는 우리 몸무게를 받쳐주는 구조물이거든요. 몸통의 모든 무게를 다 골반으로 해가지고 다리, 발끝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허리, 등, 허리,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뼈를 천골이라고 합니다. 천골이고 골반뼈는 이제 장골이라고 하는 이런 원통형 뼈로 되는데 결국은 체중이 이 원통형 골반뼈를 통해서 빙글 돌아가고 아까 전방 경사가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양측 고관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통형 모양과 뭐 이게 여성형과 남성형 골반 모양이 달라서 뭐 출산에도 이제 좋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체중 분산에도 이제 우리 전방 경사와 원통형 골반 모양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청골 아래로 가면 이제 미골이라고 하는 이제 꼬리뼈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게 밸런스가 이제 위에 척추에서 세 개의 커브와 그 다음에 골반으로 내려오고 골반까지 고관절까지 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꼬리 없이도 우리 꼬리뼈는 있지만은 진짜 뭐 원숭이처럼 꼬리가 있진 않잖아요.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아주 옛날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게 달리는 모습인데 손이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이게 작고 그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달릴 때 이제 꼬리로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동물들이 이제 이 꼬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좀 보면 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 동물학자들이 이제 꼬리가 왜 남아있고 왜 발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이 동물들은 꼬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용처를 개발해왔다. 그러니까 꼬리가 있으니까 쓴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 친근감을 표시할 때 이제 꼬리를 흔들고요. 원숭이는 이 꼬리 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리는 역할로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치타입니다. 치타는 이 달려갈 때 방향 전환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냥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 할 때 이제 꼬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 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하마는 이제 그 똥을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꼬리로 날려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역할로 쓰고 있고요. 뭐 소는 뭐 팔이 좁기도 하죠. 그리고 캥거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에 더 있는 발, 제3의 발로서 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한 이제 호주 집 앞 풍경이죠. 캥거루들끼리 싸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있으시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몸의 유연성, 그렇다면 이제 생체 역학인데요. 지금까지는 단단한 구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사이 있는 디스크, 유연성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가 체육 특기생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몸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몸은 중립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기계를 처음 켰을 때 딱 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켜져 있는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 몸이 가동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기계랑 좀 다른 점은 가동 범위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회복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척추나 모든 부분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완벽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를 잘 알면서 정말로 내가 인생의 몇 번 정도는 회복 가능한 범위까지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변형 또는 손상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척추의 움직임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런 게 팔이나 모든 것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칭을 어디까지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하지는 말아주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한번 몸이 늘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은 고무줄은 아니지만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쪽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 협착증인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척추에는 그 인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인대가 쭉 저희가 우리 몸을 구부리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됐을 때 신경을 쭉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협착증이 오는 것처럼 MRI를 보면은 인대가 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생활하실 때 제가 항상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운동이 분명히 내 몸이 허리를 구부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로 저는 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는 조금 구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내 몸에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라는 게 30대부터 점점점 그 범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범위가 줄어드는 것들이 뭐 발표가 된 것도 있고 스스로도 느끼실 수가 있어서 내 몸이 점점 유연해지지가 않아서 예전만큼 더 많이 구부리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변형 또는 손상이 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 신비로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목 등 허리의 각기 다른 관절 모양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지 동물, 그러니까 네발 동물을 이제 특히 뭐 개 모양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다 후만인데 유독 목은 이렇게 전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은요, 사실 동물들한테 외부 공격이 굉장히 취약한, 목을 탁 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만으로 이제 높이가 올라감으로써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눈, 귀가 앞, 옆을 이렇게 이제 향하게 돼서 정찰, 위험을 감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만은 또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유연하니까 움직임이 좋아서 이 양측을 이렇게 다 보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 척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척추 모양 관절이라는 건 두 뼈가 만나는 걸 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절의 모양,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 좀 다 각기 다른데요. 경추는 이 뼈, 아랫뼈하고 위에 뼈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 있는 이 미어캣처럼 양측을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수월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는 딱딱해서 안 움직이는 게 후만인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버텨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움직임이 적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가 있고 뒤에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부러지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돌리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이런 식의 관절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흉추의 관절 모양이고요. 이제 허리, 요추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랫뼈가 이렇게 올라오고 위에 뼈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두 관절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뭐예요? 구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리는 동작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되게끔 각각 목, 등, 허리의 관절의 모양이 다른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진짜 창조주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아까 많은 목과 허리에는 결국은 이 사용이 많아지면서 통증, 디스크가 생길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더 좀 볼 수 있는 게 그 인체의 정교함을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요. 목하고 등의 척추뼈 모양을 보면은 마치 미늘 갑옷, 철갑 갑옷처럼 이 모든 위에 뼈가 아랫 뼈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바늘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게끔 이 척추뼈 안쪽에는 척수신경,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 목이나 등에 칼이나 둔기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척추신경을 다친다라고 하면은 목, 등은 다쳤을 때는 사지마비, 팔,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허리를 한번 보면은 허리는 또 이제 움직임이 좋은 대신에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척추신경이 닿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냐, 움직임이 좀 있으려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된 것도 있겠는데, 그래도 또 만약에 목 등은 다치면은 사지마비지만은 허리는 이렇게 만약에 그쪽 신경을 다쳤을 때는 하지마비, 뭐 전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팔은 괜찮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좀 계산이 되었나. 그리고 또 사람도 참
굉장히 과학적이고 집요한 게 이런 빈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척추 마취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을 통해서 바늘을 척수신경이 넣어서 척추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응급실 같은 데서 이제 뇌척수액 검사를 할 때도 바늘을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뇌척수액을 뽑아낸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 세밀하고 진짜 잘 만들어진 몸이다. 라는 거를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질문 예. 자라님 있으시네요. 예, 제가 또 자라님께서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교정 등을 통해서 틀어진 골반을 올바르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일단 그 저희 은상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은 그 척추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일상생활을 할 때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또 옷이 막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옷이 계속해서 잘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필라테스, 요가 선생님들도 해부학을 다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는 게 분명히 맞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균형들이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고 또 저희가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또 약간 다른 것들을 또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정확하게 EOS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요즘에 한의사 분들께서도 골반 틀어진 걸 맞추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으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다리가 어디가 무너져서 그런지 아니면 평발이어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관절 자체가 망가지면서 골반이 틀어진 건 혹시 아닌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척추가 심한 측만증이 있거나 후만증이 있는 분들도 골반이 틀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척추만 치료를 하더라도 골반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골반만 돌려서 이게 치료가 될 것인가 했을 때 그쪽으로 불안정성이 증가를 하면서 디스크가 오히려 터지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뭐 통증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어서 그냥 골반만 틀어진 걸 맞춘다는 것이 완치가 절대로 아니고 정확한 원인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너무 그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척추 측만증 환자 이제 좋아진 거 보여주셨는데 저 궁금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척추 측만증은 운동을 하면은 좋아집니까? 예,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렇지만은 비구조적인 곡선일 때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느냐 했을 때 이 곡선 자체가 2도에서 3도 정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곡선이 20도, 30도인데 2도, 3도 좋아지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2도, 3도라는 것은 이제 단기간에 걸친 연구에서 그렇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계속해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오히려 몸이 더 펴지면서 더 튼튼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도, 3도로 이게 절대로 완치는 안 되지만은 그걸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30도에서 50도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더 빨리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수술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은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부민병원에서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도 다양한 운동 치료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코어 운동을 제공하면서 그런 것들이 무료로도 다 진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라고요? 제가 이제 만든 자료를 보면은 당연히 혼자 하면 무료고요. 네. 그래도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유튜브 봐도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그 또 치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한 거 다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생체 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제목만 들어서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그리고 또 유용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척추 하부르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